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교통환경분과에서 운영지기로 활동했던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후변화 청년단체 기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으로나마 기후환경분과를 소개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게 되실 기후환경분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합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탄소 배출, 미세먼지를 비롯하여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만듭니다. 원래 같으면 우리 모두 서울청년심의회의 자리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올해 1분기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울한 사건들이 많아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호주 산불 그리고 지금의 일상을 마비시킨 코로나, 단순한 사건이었을까요? 여기엔 사실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의 원인은 박쥐라고 하는데요. 환경파괴로 인한 야생에서 살던 동물들의 터전이 점점 인간의 터전과 가까워지면서 바이러스 창고라 불리우는 박쥐가 인간과 접촉할 기회가 더 늘어난 거죠. 또한 바이러스가 생존하고 변이하는 데에도 기후변화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동안 기후변화, 환경이라고 하면 당장의 의식주 등의 경제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져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렸었습니다. 그러나 산불로 인해 호주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코로나는 전 세계의 경제 성장을 저하하는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후변화, 환경 문제가 내 삶과 행복을 눈앞에서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분과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를 여기 있는 해시태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기후 및 환경이라는 대주제 아래 정말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 자체를 하기 위해 기후변화 교육이 있을 수 있고요. 기존 석탄 화력 에너지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녹색 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시장 창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린 뉴딜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21대 총선에서 다수 정당이 내세웠던 공약 중 하나가 그린 뉴딜이었죠. 아직 그린 뉴딜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에 대응한다는 의미의 그린과 국가 주도의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 뉴딜의 합성어입니다. 경제, 산업 시스템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개혁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 그린 뉴딜이 세계 각국의 주요 정책으로 부상하는 이유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재생에너지의 전환과 이를 통한 고용 및 소득 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이슈와 높은 청년 실업률 등의 사회 이슈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린 뉴딜은 저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린 뉴딜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는 작년 하반기 서울 2020 그린 뉴딜 서울 1000만 시민의 제안이라는 주제로 서울 에너지 포럼을 개최하는 등 그린 뉴딜에 대한 공론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해시태그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감소, 일회용 플라스틱을 쓰지 않겠다는 제로 플라스틱, 그리고 절대적인 쓰레기 양을 줄이겠다는 제로 웨이스트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발생했던 쓰레기 대란, 그리고 전국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산을 기억하시나요? 또한 완전히 썩는데 몇백 년의 시간이 걸리는 플라스틱의 경우 바다로 흘러들어가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이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들의 체내에 축적되어 결국 인간이 먹게 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비건 문화입니다. 비건은 종교적, 환경적, 건강, 동물권 보호 등 다양한 이유에서 시작이 되고 다방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환경이란 주제 안에는 반려동물과 동물과 사람의 공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동안 청정넷안에서 기후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올해는 아예 기후변화와 환경을 다루는 분과가 독립되어 있었지만 2019년에는 교통이란 주제에 환경이란 주제가 같이 묶여 있었어요. 2019년, 이때는 분과 이름이 교통환경분과였어요. 지금 보이는 리스트는 작년 교통환경분과에서 교통,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 먹거리 이렇게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서 제안되었던 정책들입니다. 오늘은 기후환경분과의 심화의제 교육인 만큼 지난해 교통환경분과에서 활동했던 내용 중
특히 기후 환경 관련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기후변화 대응 소주제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포럼을 제안하기도 하고 도시 속 녹지 확대를 위한 공원을 만들자는 제안, 현재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1인 저소득 청년까지 확대하자는 제안, 미니 태양광 설치를 위한 보조금, 서울시의 사회책임 투자 활성화를 위한 평가 기준 개정 제안, 미세먼지를 일종의 재난으로 인정해달라는 제안, 청년이 첫 차를 전기차로 구매 시 보조금을 주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자원순환 및 먹거리 소주제에서는 채식식당 정보를 제공하자는 채식 먹거리 접근성 개선,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현수막을 업사이클링하여 재활용 수거에 사용되는 마대를 제작하자는 제안, GMO 식품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 제안, 그리고 공유 텀블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있었죠? 그럼 이러한 정책 제안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과와 소주제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 소모임을 가졌습니다. 정책 지도라는 마인드맵 같은 도구를 활용해 일상에서 불편했던 것 혹은 개선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이를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책 제안서 양식과 예시를 받고 내가 원하는 정책에 대한 근거 및 현황 등을 조사하여 정책 제안서를 작성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같이 모여서 정책에 대해 같이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마무리된 정책 제안서를 각 관련 부서에 보내고 해당 부서에서는 정책 제안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서면으로 제공했습니다. 피드백은 수용, 일부 수용, 불수용 3가지 형태로 전달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기재해 주셔서 실무부서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안된 정책 중 버릴 것은 버리고 더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은 개선시켜 다시 관련 부서에 보내고 실국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실국 간담회에서 문서로는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새로운 근거를 얘기하는 등 공무원분을 만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급과의 협의를 거친 정책 제안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엠보팅을 거쳐 2019년 8월에 진행된 제3회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참 많은 토론과 협의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국부서의 피드백과 대시민 투표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정책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우선 나눔카 전기차 활성화 지원 정책부터 말씀드릴게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생애 첫 차를 구매하게 될 때 아무래도 전기차는 당장 가격 자체가 기존 내연 기관차들보다 비싸다 보니 청년들의 첫 차 구매 옵션에서 제외되기 쉽다는 게 정책 제안의 배경이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다른 것과 달리 한 번 구매하면 약 10년을 사용하는 제품이라 청년이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앞으로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데 훨씬 빠르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부서 피드백 및 실국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의 카쉐어링인 나눔카에서 전기차를 이용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자는 방향으로 정책 제안이 수정되었고 최종 수용되었습니다. 폐연수막 재활용 수거용 마대 확대 사업은 정책 해커통에서 혜성같이 반짝 등장한 아이디어인데요. 평소에 일회용품처럼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어떻게 업사이클링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정책입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쓰이는 마대를 현수막으로 제작해서 보급하면 어떨까 싶었고 실제로 샘플로 제작된 폐현수막 마대가 청정된 행사에서 분리수거용 쓰레기 봉투로 사용되었습니다. 채식하기 편한 환경 조성은 비건인의 음식 선택권을 확보하고 비건 메뉴를 제공하는 식당에 대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시작으로 비건인의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받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예산 정책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테니스장 등의 각종 야외시설은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다른 재난과 달리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는 이를 환불할 수 없다는 불편에서 시작되어 이를 제안하였고 서울시에서 미세먼지도 일종의 재난이라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환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데요. 사실 서울시의 시설이라 따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정책이었기 때문에 비예산 정책으로 분류되어 채택되었습니다. 처음에 정책 제안 아이디어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내부 논의, 실국 강담회,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대시민 투표 등을 통해 몇 가지 정책으로 추려졌습니다. 불수용된 정책들은 그럼 다 의미 없는 것들이었을까요?
기존 정책과 겹치거나 더 보완이 필요한 정책들도 있었지만 아까운 정책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서울시 금고평가 항목 친환경 사회책임 투자 활성화인데요. 최종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수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 청정net 내에서도 이 정책 제안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3회 서울 청년 시민회의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7대 제안 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도 했습니다. 제안 정책 설명을 위해 시민회의 정책 마켓의 행사에서 이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작년 하반기 서울시 탈석탄 금고 기준 개정 방안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재무과 공무원분들과 관련 정책의 전문가들을 모셔 관심 있는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서울시 담당 실국본부의 고충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시금고의 탈석탄 방향성에 대한 동의는 이루어졌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들을 예정입니다. 당장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지라도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도 수렴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협의하고 의견을 모아가기로 했으며 올해도 해당 정책과 이유를 더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론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 제안 과정들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청년 주간 행사를 통해 좀 더 말랑말랑하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행사들도 기획했습니다. 저희 환경문과에서는 평일 저녁 신도림에 있는 영화관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를 진행했는데요. 알바트로스라는 북태평양 섬에 사는 새의 일생을 다룬 영화였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서 해양 쓰레기 문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감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그 주에 신촌에서 열린 청년주간 부스 행사에 참여하여 연세로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알바트로스 영화, 그리고 해양 쓰레기 문제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관성을 설명드리고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기후환경 관련 정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 내에 각각의 계획 담당자도 나와 있어 이후 정책 제안 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시태그로 앞에서 얘기했던 미세먼지, 기후위기 대응, 전기차, 쓰레기 문제 등의 계획으로 나와 있으니 서울시 2020 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정책을 고민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를 겪게 될 첫 세대이자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 분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